안녕하세요 여러분. 제51회 한능검 기본편 계속해서 26번부터 강의를 진행할 저는 최영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중화기 역사 그리고 한능검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한능검에 대한 것들은 제 강의 보시면 여러분들 교환과 함께 4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편을 이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근대사에서는 어느 왕 때 어떤 정책들과 업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현대사에서는 어떤 단체들이 각 시기마다 개항개화기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사에 각각의 어떤 단체나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번부터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26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홍의 장군 곽지우 나왔죠. 그럼 이건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자, 곽지우 그러면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의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북벌이 나왔죠. 그럼 효종 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1번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금나라를 정벌하자 라고 돼 있죠. 네, 승려죠. 그러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인조 때죠. 자, 그럼 틀렸어요. 2번에 보시면 요동 정벌은 불가하다. 개경으로 회군하라 라고 했는데 위화도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성계. 그래서 위화도 회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광해군이 유배가는 모습을 보니 세상 참 더덥군. 그러면 선조 때고요. 효종 때인데 그 안에 그러면 광해군 들어가나요? 인조도 들어가나요? 그래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러 왔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세종대왕 때예요. 조선전기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해군이나 인조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잘 만든 문제예요. 자, 27번 갈게요. 다음 경문이 작성된 시기의 상황이에요. 이게 어느 시기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계속해서 시기 말씀드렸잖아요.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노니 관서지역 평안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들어라 라고 해서 권세가들의 노비들도 관서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차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홍경래난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자, 이것은 고려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중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된 것은요. 이것은 1880년대예요. 이건 이제 근현대사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고종과 그리고 민씨 세력이 개화 정책으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 원인 중에 하나가 돼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3번 최치원이 시무 12호조를 건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 9세기. 그래서 신라 진성여왕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일신라 때, 말기 때 일이고요. 4번 수령과 향례 수탈로 삼정이 물러나였다. 이게 무슨 상황인데 홍경래난이 언제 건데?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홍경래난은 기본적으로 19세기 순조 때 일이에요. 이 순조 때는 안동 김씨가 있을 때예요. 세도 정치기거든요. 이때 수탈이 되게 심했던 거예요. 특히 탐관오리 이 수령과 향리들이 수탈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삼정을 통해서였어요. 그럼 삼정이 뭐냐? 삼정은 전정, 토지세로 군정, 군피를 받는데 그 다음 환정, 환곡에서 높은 고리대를 받으면서 이 전정, 군정, 환정을 갖고 과도하게 수치를 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게 세도 정책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정답은 4번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세기 일이었어요. 28번 볼게요. 가인물이 집권한 시기. 자,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 됐습니다. 소식 들었는가? 이제 우리 양반에게도 군대도 안 가고 군포도 안 내는데 포를 걷겠대. 흥선대원군이거든요. 자, 1866년부터 1876년까지 10년간 집권했어요. 어쩌겠는가? 조정이 여러분들 이걸 지울게요. 62년부터 72년까지니까. 네. 흥선대원군, 대원군 때리고 1862년부터 1872년까지 10년간
조정이 왕의 아버지인 가의 위세에 눌려 모든 일이 그 뜻대로 되고 말았으니 있으니 말일세라고 했죠. 그럼 이제 흥선대원군에 대한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간 집권했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62년, 요거를 63년부터 73년까지 이렇게 고칩시다. 네, 정확하게 쓸게요. 고종이 왕이 오른 것부터 쓰면 흥선대원군 1863년에서 73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번 장용령이 창설되었다라고 해서 나오죠. 장용령은 정조대에 있었던 친위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위 군이에요. 2번 척하비가 건립되었다. 흥선대원이거든요. 서양 세력과 화친하지 말라. 배척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통상수교 거부 정책, 서양 안 돼 이런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통일신라 장보고 때 얘기니까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칠정사는 조선 전기 세종 때의 역법서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칠정산 내편과 외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역법서예요.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9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궁사랑 그리기 대회 쭉 나와서 조선의 법궁이자 북골이라고 불렸던 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의 법궁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경복궁이겠죠. 그래서 근정전 나오고 경회로 나오고 근정전 경회로 특히 경회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능검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향원전까지. 따라서 이것은 되게 쉽게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30번 볼까요?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일본의 조사 시찰단으로 파견되었다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본의 조사 시찰단을 파견해서 1881년대 일이고요. 이때 이제 개화 정책으로 보냈어요. 약 4개월 만에 돌아온 홍영식이 얘기해요. 일본의 제도가 장대하고 정치가 부강하다고 하는데 시찰해보니 과연 그러느냐? 그렇습니다. 일본의 부강은 모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로서 우리도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됐겠죠. 1번 삼정이정청은 1862년에 임술농민봉기를 겪으면서 조선정부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삼정이정청, 이거 철종 때예요. 두 번째, 어제연 부대가 미군에 맞서 싸웠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신미양요예요. 이거는 1871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죠. 1882년입니다. 안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모노를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보면 요 81년 다음의 일이니까 그렇죠?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이게 정답이 되죠.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4번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모노를 불태웠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1866년에 병인년이었는데요. 병인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인년에 병인양요도 있었지만 바로 이 제너럴 셔모노 사건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이후기 때문에 개화 정책을 막 추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렇게 개화 정책 속에서 별기운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1번 볼까요? 다음 가상편지에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아빠는 농민군의 일원으로 농민 나오죠. 전주에서 정보 화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설치하고 탐관오리를 처벌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이란 말이죠. 동학농민운동이고 교정청을 설치했다라는 거거든요. 교정청은 정부에 설치했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라도 일대에다가 집강소를 설치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칫 집강소에서 탐관오리를 처벌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점령하고 경복궁을 점령했어요. 자, 그리고 1차 가보 계획을 하고 그 다음 조정을 압박하니 농민군이 다시 나서게 되었다. 2차 봉기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바로 집강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기창은 근대적인 무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3번의 도평의사사는 고려 후기 도병마사가 변해서 도평의사사가 되고요. 여기가 최고 권력기관이 됐습니다. 자, 4번의 통리기무하무는 여기는 원래 개화정책을 총괄하던 곳이에요. 1880년대 어떤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집강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2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상장정에 방공령이 있어요. 네, 방공령이 있는 만큼 대신 일본도 내지 통상이 가능해져요. 일본이 최애국 대우를 이제 인정받게 되면서. 자, 그리고 함경도 조병식, 그러니까 바로 방공령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곡식을 타 지방이나 타국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하게 한다. 방공령에 대한 얘기거든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하면서 일본이 쌀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을 가져갔던 것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쌀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 같은 사람이 이제 방공령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볼까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1909년 하얼빈 의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안중근 의사의 의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사살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단순히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 더 나가서 더 스케일이 크다. 뭐죠? 바로 동양평화론이라는 게 있죠. 진정한 동양평화를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쐈다 이런 거잖아요. 바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남 만인소를 주도한 건 퇴계 이황의 후손이었던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니까 틀렸고요. 3번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김원봉. 4번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상설, 이위종, 이준 여사까지 이렇게 세 사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된 것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볼까요? 미출군 세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나인영이라는 사람이 진술하기를 광무 9년 11월에 자 1897년에 이때가 이제 광무 1년이거든요. 자, 우리 대한제국에 외국군을 넘겨준 세조약이 있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1905년에 을사늑약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을사오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지용, 이근택, 박지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때도 이완용이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2천만 민족을 노예로 내몰았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을사늑약 1번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것은 강화도 조약이죠. 정식 명칭은 조일소 조규라고 하죠. 2번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1882년 미국에게 줬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일본에게 먼저 최애국 조약을 주지 않았어요. 최애국 대우를 주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이제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통감부는 그래서 1906년부터 이제 설치가 되고요. 제1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 아까 나왔던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35번 밑줄근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개항되었고요. 그러면 개항장은 부산, 원산, 인천이에요. 그 중에서도 라이징선이라는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관이 우리나라 노동자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1929년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벌어진 곳은 원산이에요. 정답은 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목포하고 울산은 정답이 아니죠. 개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36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정월대보름 쭉 나왔죠. 창포물에 머리 감긴 이건 단어죠. 그렇죠? 선생님 단어 언제예요? 5월 5일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7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요. 헌병 군사경찰로 명칭을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군대 내 경찰 직무를 수행하던 헌병이 군사경찰이라는 새 이름을 달았다. 그래서 헌병 일본식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 헌병경찰 제도를 일제가 실시했다. 1910년대죠. 조선태혁명, 회사령
이때죠. 그렇죠? 1910년대. 그럼 이때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가 있었단 말이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2번 분화로드 운동에 참여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1930년대 동아일보가 중심이 됐고요. 내용은 이제 농촌 계몽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죠. 동아일보 중심입니다. 3번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는 유생, 대표적으로 영남 만인소가 있든가 아니면 홍제학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뭐기 때문에 미국과 수교하자라는 건데 왜 우리가 미국과 수교해야 되지라면서 바로 이 유생들이 반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독립운동가인데 치안유지법은 1925년 이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910년대이기 때문에 교사도 제복에 칼을 찼다라는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갈까요? 38번 밑줄금 만세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는데요. 자, 친일파 이완용의 경고문입니다. 탑골공원 여기 힌트죠, 그렇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그러면 3.1운동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1번 순종의 인산일에 전개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인산일이라는 것은 황제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그날이에요. 고종황제죠. 3.1운동은 고종황제고 순종의 인산일이 있었던 건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에요. 틀렸고요. 2번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로 확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의 민족운동, 거적적인 민족운동, 3.1운동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애국계몽단체 중에서 보완해라고 있습니다. 4번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규탄하였다. 이거는 만민공동회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했던 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것은 바로 독립협회예요. 만들었던 사람은 서재필이고. 자, 39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일제가 자신들의 식량 공급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그 식량 공급 기지를 만들었던 20년부터 있었다. 34년까지 있었고요. 네. 자신들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것이죠. 쌀을 생산해서 늘려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산미증식 계획.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고요. 미국 공출제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37년에 일으키고 나서 더욱더 전선을 확대시켜가는 와중에 1938년에 국가총동원 법 혹은 총동원령이란 걸 내려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1939년부터 쌀조차도 이제 공출로 가져가고 식량 배급제를 할 때예요. 2번의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0번 다음 자료에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물산장려운동이 나오죠. 물산장려운동 바로 우리 땅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쓰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도의 간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을 했고요. 조선의 간디라고 불렸던 조만식이 중심이 돼서 물산장려운동을 진행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이고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거랑 달라요.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2번 평양에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1920년대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국중앙총상회는 1890년대 후반이에요. 이거는 원래 시전 상인들이 이제 독립협회와 함께 이제 만민공동회도 하고 그러면서 황국중앙총상회로 거듭났던 거거든요. 4번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이 추진되었다. 이거 독립협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근대 여성단체인데요. 여성운동 한능검에서 꼭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신간의 자매단체이기 때문에 근우예요. 이게 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간에 마찬가지로 1927년에 결성됐습니다. 일본의 건어페는 연해주에 있었던 한인단체고요. 보안에는 일제 황무지 개간을 막아내자라고 했던 애국계몽단체고요. 송죽회가 여성 독립운동 단체예요. 그러나 신간의 자매단체 아니었고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가에 들어갈 전투인데 신흥무건학교 교관으로 쭉 나오다가 보시면 1920년 10월에 북로군정서군 김좌진 대한독립군 그러면 홍범도
등으로 연합했어요. 그래서 일본군과 싸웠다. 그럼 뭡니까? 청산리 전투죠. 청산리 대첩.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쌍성보 전투는 1903 이거는 저기 30년대로 가게 되면 한국 독립군이에요. 지청천에. 영릉가 전투 이거는 조선혁명군이에요. 양세봉. 대전자령 전투도 쌍성보 전투와 함께 한국 독립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에 가에 들어갈 단체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윤봉길 의사에 대한 얘기죠. 김구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한인애국단. 이봉창도 여기 소속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인애국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열단은 여러분들 시험이 참 잘 나오죠. 이건 김원봉의 의열단이고요. 자,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광단은요, 만주에 있었던 주로 대종교 계열의 서일 등이 만들었던 독립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광복회 박상진 등이 중심이 돼서 1910년대에 있었던 공화정을 지향했던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겠고요. 44번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한국신민서사라고 해서 이걸 계속해서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거죠. 이게 이제 민족 말살 통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창씨 개명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의 조선 형평사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 네, 이 부분이에요. 3번 교육 입국 조선은 국가적으로 이제 유교 교육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신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던 2차 갑오 개혁 때 고종 황제가 발표한 거예요. 4번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만들었는데 일본인들에게 우리나라의 토지를 이제 불하는 주는 거예요. 네, 동양척식 주식회사. 정답은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가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무정부주의 막 나오는데 핵심은 이거죠. 독사신론과 조선상고사 등을 저술한 민족주의 역사학자이면서도 이렇게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이라고 해서 스케일이 크게 독립운동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의열단을 위해서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 이번에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것은 김규식이에요. 우사 김규식. 3번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만들었던 무장투쟁을 준비했던 박용만에 대한 얘기고요. 하와이 알아두세요.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주도했던 건 저기 여러분들 조선어학계 사건, 바로 조선어학계예요. 자, 46번 다음 발언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됐어요. 자, 1946년에 다시 열릴 기미 보이지 않고 통일정부가 수립되기를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으니 남쪽만이라도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하고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가도록 세계에 호소해야 된다. 누가? 이승만이. 이 얘기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른바 정읍이라는 곳에서 유세 연설을 했기 때문에 정읍 발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쪽만이라도 확실하게 북과 선을 긋자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하자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만나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안 된다. 중도파들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두 동강 날 수도 있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바로 좌우합작 7원칙을 만들어요. 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결국에는 유엔으로 한반도 문제가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결국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가 결정이 났는데 북한과 소련이 이걸 거부해요. 그러자 그러면 유엔 소총회가 열려서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이라도 여기 따로 선거를 해라. 그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해라라고 했었는데 자, 그러자 김구가 남북 협상을 하게 돼요. 요 얘기까지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한국광복군이 창설된 것은 1940년 충칭에서 아직 일제강점기고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예요. 틀렸고 2번 김구가 남북협상을 추진했다. 이게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는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1945년 15월에 있었고요.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에서 그 조선의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미소공동의회를 개최하면서 조선의 임시민주정부와 협의를 해서 신탁통치를 한다. 그 얘기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전에 있었던 45년 때 있었던 일이고요. 4번에 여운형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것은 광복 직후예요. 즉 1945년 8.15 직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정부가 뭘 실시하면서 지가증권이라는 거를 발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농지개혁이란 걸 해요. 그래서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매수, 네. 네. 유상매입, 유상매수, 유상분배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요런 표현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농지개혁에서 지주들로부터 땅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가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주에게 현금 대신 이 지가증권을 주고 나중에 꼭 이 지가증권 값어치만큼 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매입했던 것이고 농지를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상매입, 유상분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매입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자, 그게 바로 이 지가증권이에요. 이게 뭐냐면 농지개혁을 하는데, 자, 이게 1949년에 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1950년 6.25 전쟁 있잖아요. 그쵸? 그 직전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 형성의 토대가 됐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농지개혁에 대한 얘기예요. 이승만 정부에서 했어요. 1번,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서재필, 이상재 등이 주도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독립협회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개항개하기 때 일이지 지금 광복 이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3번, 자작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죠? 농민이 내 땅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3번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주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4번, 농광회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황무지를 우리가 매입하자, 우리가 사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 1905년 그 보안회가 일제 황무지 개간을 막는다고 한다면 이 단체는 농광회사는 사려고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8번, 자,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죠. 그럼 여러분들 바로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떠올리시면 되겠죠. 1번의 재물포조약은 여러분들 이모군란 관련돼서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경의선 철도 부설 아니고요. 4번의 경의선은 원래 러일 전쟁 중에 만들었던 것이고요. 자, 그다음 4번 신흥무관학교는 원래 신흥강습소라고 해서 신민회에서 만들었는데 장교 양성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6.25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49번 다음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1960년이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3.15 부정선거, 이승만의 부정선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발포 경찰을 처단하라. 학생들에게 총을 쏘지 마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4.19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월 민주항쟁은 87년 당시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맞서서 직선제 쟁취를 해내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부마 민주항쟁은 여러분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신군부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50번인데요. 밑줄근 정부 시기 사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사과 반성 없이 한일 국교 정상을 추진한다.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고 결국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65년에 체결이 됩니다. 보통 이제 한일 기본조약 이렇게 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1번 보시면 삼선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 정답은 1번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옳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옳은 것은 이게 1번 옳은 것이고 2번 베트남에 국군이 파병되었다. 맞고요.
1964년부터 비전투 부대가 파병됐고 65년에도 갔고요. 3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 맞고요. 4번에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건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면서 제51회 한능검 기본 해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고요. 52에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은 이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52에서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